안녕하세요. 농민TV 안주영입니다. 오늘 오랜만입니다. 최세현 국장님은 가버렸습니다.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아닙니다. 막걸리 같아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우리 농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MS, 감축 대상 보조라고 하죠. 이게 반토막 납니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정책에 쓰는 예산이 반토막 난다는 겁니다. 즉, 변동직불제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2조 4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토막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쌀 관세율이 현재 513%에서 반토막이 납니다. 최소 200%까지 감축, 최대 154%까지 곤두박질 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쌀농사는 이제 다 지어먹은 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고추, 마늘, 양파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감축되어서 사실상 지어먹을 농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인데 왜 미국은 우리에게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유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서 표를 의식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주요 지지층인 미국 농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죠.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팔기 위한 전략인 겁니다. 두 번째는 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한 요구에 한국은 끼워넣은 거죠. 그런데 정작 한국은 포기하고 중국은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한국은 그야말로 미국의 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결과가 다가올까요? 미국산 농산물, 소고기나 쌀 등 곡물류에 대한 추가 개방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언제부터 개발도상국 지위를 선택했고 유지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WTO 출범 당시에 한국은 농업 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선택해서 WTO에 통보를 했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농산물 무역 적자 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당시에 그다음에 한국의 농업 기반이 굉장히 낙후했고 그리고 낮은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농가 소득은 굉장히 낮았고 농산물 가격에 높은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정당한 거였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이 개도국 지위를 선택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자기 스스로가 선언하는 방식이었어요. WTO 협상 당시에. 그래서 정당하게 개도국 지위를 선택한 거였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WTO DDA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WTO 협상 타결의 전망은 거의 0%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냐 이거예요. 다자간 협상에서 확보한 이 권리를 미국의 요구 앞에 왜 굴종하냐 이겁니까? 이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트럼프의 요구에 굴종해 버린 겁니다. 쪽팔려 죽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들어가서 한국 농업이 과연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게 첫 번째로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농산물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농업 무역 적자국입니다. 5대 무역 적자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별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농가소득은 2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요.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이 28%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은 연평균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전체 농민의 70%는 1년에 평균 500만 원도 못 번다. 농사 지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농업 선진국입니까? 개발도상국입니까? 개발도상국 맞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농업은 해년마다 연쇄적인 폭락, 가격 폭락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산물 시장 개방이 거의 다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농지는 60% 이상이 부재지주 소유이고 한국 농민의 60%가 소장농이라고 보면 됩니다. 농촌 고령화는 극심합니다. 평균 67세, 농가 경영주의 평균 나이가 67세. 완전히 그냥 다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후 30년 이내에 읍면 지역, 농촌 지역이 40% 정도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24%밖에 안 됩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농업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한국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게 정당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걸까요? 이게 참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계속되는 밥쌀 수입, 그리고 국별 쿼터를 확대한 것, 그리고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농업에 대한 무지, 무관심, 외면, 홀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국민들한테 혼 한 번 납니다. 두 번째로 미국에 굴종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노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당당한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도 미국 허락받아야 되는 정권이 현재 정권입니다. 거기에다가 수십조 원의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방위비 분담금을 6배나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6조. 이것도 트럼프의 요구인데 농업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걸 보면 방위비 분담금 6조 부담하는 것도 곧 할 것 같아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농업에 있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정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농정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불만이 농민들한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